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30대 초반,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혼자 지내던 친구놈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의 취미는 여행이었는데 일반 여행은 아니고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떠나는 일종의 무전여행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고생을 즐기는 독특한 취미 때문에 그런 건지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났고 5년 전 여름 친구와 여행을 하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친구와 갔던 여행지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하는 홍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관광객이 꽤 많이 다녀가는 곳이죠. 친구와 저는 용산역에서 만나 KTX를 타고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대략 3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였고 목포역에 도착하고 나서 20분 정도 더 걸어가면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나오게 되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홍도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리는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홍도까지 갈 수 있는 배편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에서 일찍 출발한 탓인지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죠. 그렇게 신안군에 있는 홍도에 도착했고 구석진 곳에 야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다가와서 홍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라서 야영은 불가능하고 근처에 민박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아쉽지만 어르신 말씀을 듣고 하는 수 없이 근처 민박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성수기 탓도 있겠지만 다들 패키지 여행으로 숙박을 하다 보니 비어있는 민박집을 찾기가 힘들었죠. 친구와 저는 민박집을 찾다가 지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고는 어떻게 아셨는지 민박집을 찾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집인데 빈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아주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죠.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고 대문 없이 갈색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친구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놀다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죠.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집을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바다 근처 횟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친구와 횟집에서 소주 한잔하고 9시가 다 돼서 횟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숙소로 가려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환하게 켜져 있는 간판 하나를 보았는데 해변 나이트클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나이트클럽을 좋아하진 않는데 모처럼 여행도 왔고 술도 한잔했겠다. 친구와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로 들어갔죠. 규모가 큰 나이트클럽은 아니고 일반 술집 같은 분위기에 양옆으로 테이블 그리고 조그만 스테이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음악을 들어보니 7080 분위기로 보이길래 제가 나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조금만 놀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맥주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친구와 저를 보고는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성이고 빨간색 호피 무늬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혼자 홍도에 여행을 왔는데 심심하다고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겁니다. 나이가 적어도 10살 이상은 많아 보이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그때 친구가 저와 상의도 없이
술 한잔 하자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제 친구, 그리고 그 여자분과 3명이서 술을 먹게 됐죠. 얼마나 마신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좀 취한 것 같아 보여서 그만 마시라고 하니까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만 마신다고 하니까 친구는 여자와 둘이서 한잔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도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면서 친구와 둘이 있고 싶은지 먼저 가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숙소로 들어왔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새벽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자다 깨서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말을 더듬고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죠.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쯤 친구와 그 여자는 바다 근처에 앉아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 여자는 맥주를 마시고 나서 모텔에 가서 쉬자고 이야기했고 모텔로 향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텔을 들어가지 않고 으슥한 곳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비싸다고 자주 가는 단골 모텔이 있다고 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 그 여자는 여행을 왔다고 했는데 자주 가는 단골 모텔이 있다니까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핑계를 대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관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더군요. 친구는 제가 있는 숙소로 오기 위해서 길을 찾았지만 어둡기도 하고 초행길이라 한참 그 자리에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급하게 몸을 숨기게 되었다고 했죠. 멀리서 호피 무늬 옷을 입은 여자와 남자 2명이 같이 걸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그 여자가 했던 말이었는데 작업 끝났는데 놓쳤다면서 짜증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죠.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제게 전화했고 날 밝으면 숙소로 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죠. 아침이 돼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오더군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친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제 별일 없었냐고 물으시길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으니까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에 놀러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와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주인 아주머니와 호피무늬 여자가 같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여자를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혼자 숙소에 남아있던 저도 위험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